주민자치의 정책론입니다. 참여와 자치 5.0 유튜브 채널이 최근 개설되었습니다. 지역화폐, 지역상품권 정책론을 담당하시는 동료이자 친구인 전대욱 박사께서 하도 속도를 내시는 바람에 저도 주민자치의 정책론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시리즈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주민자치 정책의 붐업, 주민자치 정부 정책 도입의 배경, 왜 주민자치 정책이 이렇게 주요한 정부 정책으로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인수라고 하고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행정학 박사 또는 경제학 박사, 지역 발전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전공 분야를 하고 있는데, 저는 좀 특색 있게 환경공학이 제 전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의 연구원의 중요한 연구 주제인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가 선출됨으로 인해서 5월 10일 국회에서 간략한 취임식을 거쳐서 곧바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원회라고 하는, 통상적으로 50일에서 60일 정도의 인수위원회를 거쳐서 출범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국내 다양한 상황에 의해서 인수위원회 없이 당선되자마자 취임식과 함께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 문재인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기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것은 인수위원회를 대체하는 기능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국정에 관련된 다양한 전략들, 목표들을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주민자치의 정책이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지금에 있어서의 붐업이 일어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 비전으로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비전 속에서 5개의 국정 목표를 제시하게 됩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마지막으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고 하는 5가지의 국정 목표를 제시하면서 그 아래 이 국정 목표를 도달하기 위한 20대 국정 전략을 만들게 되고요. 이 국정 전략을 전에 5대 국정 목표 중에 4번째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에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주민 자치와 관련된 국정 과제를 녹여내게 됩니다. 자치 분권이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 재정을 확충함으로써 지방 분권을 이루고 주민 자치를 확대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부분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5대 국정 목표를 포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 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개의 국정 목표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고 하는 5대 국정 목표가 있고, 이것은 다시 20대 국정 전략으로 나뉘게 됩니다. 각각의 5개의 국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이 주인인 정부는 국민 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을 포함한 4가지의 국정 전략과, 더불어 잘 사는 경제는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를 포괄한 5가지의 국정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 국가라고 하는 것을 포괄하여서 또한 5개의 국정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을 포함한 세 가지의 국정 전략으로 가지고 있고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을 포괄한 세 개의 국정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살펴볼 것은 이 5가지의 국정 목표 중에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100대 국정 과제는 이 5대 국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각각의 별로 20 몇 가지씩의 전략을 가지고 있고, 이 전략은 좀 더 세분화되어 있어서 100대 국정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100대 국정 과제들은 각각 다양한 실천 과제를 포괄하고 있어서 총 487개의 실천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네 번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은 11개의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53개의 실천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정목표 네 번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은 3개의 전략으로 구성되었다고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 분권과 두 번째, 고르게 잘 사는 균형 발전, 세 번째,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 어촌이라고 해서 각각의 전략 안에는 4개, 3개, 4개 정도의 국정 과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달성하기 위한 11개의 국정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74번 국정 과제로 되어 있는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행정안전부, 당시에 출범할 때는 행정자치부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현재는 행정안전부에서 이 과제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74번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를 위해서 다음과 그러면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라고 하는 행정안전부에서 국정과제로 갖고 있는 이 부분들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제는 중앙정부인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정부 간의 정례적인 협의체를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시도지사 협의회 또는 국무회의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의 협의체를 신설하는 분야,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즉 지방자치단체로 더더욱 많이 이양을 해서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과제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 발의, 주민 소환, 주민 투표 등을 통해서 주민이 직접적으로 지방자치 또는 지방자치 제도와 관련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을 과제의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분권의 기반을 확보하는 것, 제도적인 기반, 법률적인 기반을 만들어내는 것, 국가의 기능을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로 지속적으로 이양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투표와 같은 주민 직접 참여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 그리고 마을자치 활성화 또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 주민자치 활성화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라고 하는 국정과제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마을자치 활성화의 주요 내용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주민자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왜 부복을 하게 되어 있는 중요한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을자치 활성화의 주요 내용은 2018년까지 주민자치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 주민자치의 제도 개선안은 주민자치의 표준 조례안이라고 하는 형태로도 존재하고 있고요. 법률 개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 곳에 주민자치와 관련된 관련 조항들을 넣고 정부의 입법 발의 형태로 해서 지금 현 20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주민중심 행정복지서비스 혁신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체계를 구축하면서 주민자치와 관련된 행정안전부 내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조직도 만들게 됩니다.
주민주도의 실질적 마을 협의체로서 주민자치의 역할, 지위를 만들어내겠다. 그런 강화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하나의 마을자치 활성화의 주요 내용들로 들어가 있고요. 읍면동을 주민자치의 실현 공간이자 서비스 제공의 핵심 플랫폼화 시키는 것이 이 마을자치 활성화의 주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들은 좀 더 추후에 이 시리즈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좀 더 자세히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거나 되실 것 같으면 저희 채널 자치와 참여 바뀌었습니다. 다시 참여와 자치 5.0 정책연구자 그룹의 구독과 동영상들에 대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관계에 대한 질문과 코멘트는 댓글과 이메일 등으로 언제든 환영합니다.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